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같은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은 물론 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첩에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뿐 아니라 종교계와 노동계,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수거, 즉 체포 대상으로 적어뒀는데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단체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시국선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진보 성향 단체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이름도 여럿 써 있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이들을 콕 집어 좌파 판사라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대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발견됐고 방송인 김어준 씨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급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의 대상자들과 함께 수집소라는 표현도 여러 곳 등장합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실미도에 이어 오음리와 현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음리라는 지명은 경기 연천, 강원 화천군 등에, 현리도 강원 양구와 인제 등에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여럿인데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는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상원은 이미 전역한 사람인데 이 퇴역한 장군 출신이 장군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계엄 쿠데타 내란을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장 악랄한 사람. 그리고 김용현이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으며 가장 악랄하며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예. 그 사람을 노상원을 지목을 해서 이 작업을 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왜 썼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했었는데 어제 나온 겁니다. 2016년에 공작 임무가 떨어져서 공작 시행하기 직전에 공작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나중에 이 작전에 참여한 이 인원들을 제거해라. 그러니까요. 제거, 수거 이런 말을 써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예. 그랬더니 이 라 그래서 를 어떻게 시키냐. 그랬더니 이 그 방탄복 예. 안에 그 방탄 재료 대신에 폭약을 넣어가지고 몇십 킬로 떨어진 것도 이 리모컨으로 작동시켜서 전자적으로 폭시킬 수 있대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뭐 미군을 뭐 살해해서 전쟁을 유도한다든지 백령도 작전이라든지 NLL에서 북한의 도발 유도라든지 그 정치인 수거 처리한다든지 이건 다 노상원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어제 그런 증인이 발언한 겁니다. 노상원과 용산의 관계가 별도로 있지 않았을까? 여사와 관계를 말하는 거죠, 특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사람이네. 노상원이 어둠의 기획을 한 쪽이잖아. 백령도 작전 같은 거라든가. 이 그림을 혼자만 머릿속에 넣고 아무로부터 승인받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여론조사 꽃 잡아와. 난 여론조사 꽃 잡아와를 윤석열이 했다고 보지 않아요. 김 씨가 했을 것이다. 들리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디테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윤석열은 여론조사 꽃의 존재를 나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뉴스를 읽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네. 이거는 판도라는 걸 매일 들여다보면 무엇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고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가 연구한 사람만 선관위 가고 국회 가는데 여론조사 꽃을 보냈잖아. 이건 윤석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특전사 사령관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특전사 사령관이 계엄을 하면 여론조사 꽃이죠. 이거는 따로 여론조사 꽃을 찍은 사람이 있고 그건 윤석열이 아니다. 여론조사 꽃을 골라낸 사람이 나는 노상원과 함께 이런 기획에 그림에 상당 부분 참여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이 뭐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달은 실제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 그림자다. 그림자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호수가 뭐야, 호수? 호수는 술. 무당이에요. 현직 무당인데 반신반의했대요. 이 부부의 본질이 음주와
무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주 산성시장을 갔습니다. 계엄 하루 전날이죠. 12월 1일 날.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상인들한테 뭐 제가 올라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이 무당의 해석은 뭐냐면, 그 무당의 해석입니다. 무당의 해석은 뭐냐면 그게 그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본양식이라는 거예요. 본양식이 뭐냐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아버지 고향이 이제 공주여서 공주를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은 서울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거기서 무슨 민생경제 회의를 잡아서 내려간 겁니다. 갑자기.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소상공인 활성화예요, 아젠다가. 근데 그 전까지 했던 민생경제 회의와도 약간 동떨어지고, 그거를 굳이 공주 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소상공인 뭐 활성화 대책 논의를. 근데 가서 일일이 이제 상인들 인사하고 뭐 이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는 왜 갑자기 계엄 전날 저런 데를 갔지? 일종의 의식이다. 김건희가 뭐 아프다 뭐 하다 지금 얘기 나오죠. 예. 너무나 건재하다. 과연 대통령실이 이걸 왜 신용할이라는 개인 사인을 고발했을까? 현 정부 들어서도 사인을 고발한 건 거의 없다 그래요. 고소고발한 그렇지, 거는. 그렇지. 그럼 왜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신용할이라는 사인을 고발했을까? 뒤에서 누군가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여전히 푸시를 하고 있다. 아직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의 있구나. 영향력이 너무나 세게 살아있다.